자, 이번에 이제 지수방정식의 계산인데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있잖아. 간단하게 확인하고 갈게. 자, 우리 필기 시간만 가지고 필기 한 번씩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 끝내세요. 자, 첫 번째. 지수방정식의 맨 처음에 이제 지수방정식의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해법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지수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어떤 기본 이론은 뭐냐. 이게 아까 얘기라고 하면 이번에는 뭐냐면 지수방정식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미수를 갖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미수 갖게 갖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럼 갖게 만들면 끝나는 거지 뭐. 자, 얘가 1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fx하고 gx가 서로 같다라고 결론 넣으면 되는데 이건 지수방정식의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해법일 뿐이야. 복잡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로 패스. 자,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는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자, 아주 단순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단순한 건데 일단은 아주 심플한 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그냥 양변을 로고 취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거 말고 더 복잡한 몇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체킹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뒤로 넘어가서 하나 추가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어떤 식에서의 얘기니까 얘 미술이 통일이 안 돼. 그 다음에 얘가 절대 0이 같지를 않아서 이렇게 갖다고 놓고 풀 수도 없어. 오케이? 그러면 아까 미리 얘기한 게 다 막히는 거지? 지수하고 미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1이 된다. 이런 거 다 막혀버리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양변을 로고 취하면 됩니다. 라는 건데 뭐 이건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여. 알았어? 통일이 안 되고 단순한데 x값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 답내는 정도의 과정에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오케이? 네. 자,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라고 하면 자, 지수 방정식이 중요할까?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니, 얘들아? 로그, 지수야.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지수야. 알았어요? 오케이? 예. 왜 중요할까? 지수가 로그를 만드시죠. 아니. 로그의 기본이 지수라죠. 아니. 치환할 지수가. 치환 때문에. 치환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져. 그래서 지금부터 1학년 수학 실력이 다 뽀록나. 알았어? 자. 그래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네. 예, 내려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냐라고 하면 세 번째.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게 왜 좋으냐라고 하면 이렇게 했더니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냐? 오케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도. 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치환합니다. 치환하면 머릿속에 꼭 생각해야 될 게 뭐? 범위. 제한 범위. 치환과 제한 범위는 붙어 다녀야 되는 말이야. 선생님, 제한 범위 안 생기는데 그래도 꼭 생각해. 알았어? 습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야 돼. 근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x의 범위가 정해진 제한 범위가 나오긴 하지만, 오케이? 응? 그런데 워낙 태생적으로 지수함수는 뭘 가지고 있어? 지수함수요? 치역에 제한이 가야 되잖아. 네. 그래서 제한 범위가 저절로 생겨버리잖아. 네. 이게 중요한 거야. 아, 로그에만 생기죠? 로그에 생길 수는 있는데 범위가 설정돼야지. 오케이? 네. 이해가지, 원형이지? 그러면 이거 치환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 함수일 때도 얘기했거든? 자, 다음으로 패스해도 될까? 아니요. 안 돼?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이제 치환으로 넘어가서 치환의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당연히 공동부분 치환하면 제한 범위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선생님이 사실은 함수를 할 때도 설명했었어, 그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갈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이거지. 지수는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양수 조건이 전제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양수 조건에 따라서 또 이제 뭐냐면 뒤에 있는 최대차를 구할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니? 뭐 예를 들면, 함수인 경우에는 산술 기하도 들어가기도 했어요. 이런 양수 정보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한 범위가 설정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딴 소리 하지 말자. 왜냐면 헷갈리니까, 그냥. 자, 됐지, 뭔 얘기인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얘는 말 그대로 산술 기하에 의해서 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더 설명이 필요할까? 아니면 넘어가도 될까? 넘어가요. 얘는 산술 기하로 설명했었지, 선생님이 지금, 이제? 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아까 선생님이, 누구지?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건 fx의 무슨 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꼴이라고 그랬잖아.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가 되니까 항상 뭐라고? 전체. 원점 지나니까 실수 전체가 된다고 얘기했지? 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야. 뭔가 구해야 될 것 같은 착각이 있는데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래서 t는 실수 범위 전체가 뭐가 된다? 제한 범위가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지. 세 번째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치열한 방정식의 제한변에서 치환을 하게 되면 있잖아. 선생님 아까 그랬지. 1학년 실력 다 뽀록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다 뽀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1학년 때 썼던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이론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근각계수관계, 실근의 부호, 실근의 위치판별. 그래서 이 실근의 위치판별이라는 이런 용어는 똑같 선생님들마다 또 이렇게 용어를 설명하는 방식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뭐지? 근의 분리라고 정석에서는 얘기하고, 그래서 근의 분리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등등등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실근의 위치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1학년 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번째야, 세 번째. 걔가 그냥 분리예요? 오케이, 예.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학년 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요라고 하면 막연하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근각계수관계를 따로 사용할 거 없을 것 같고, 그지? 실근의 부호하고 실근의 위치 판별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첫 번째 실근의 부호를 알아보는 방식은, 자,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고, 자, 모르겠으면 써 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라고 하면, 원래는 있잖아. 보통 문제에서는 판별식을 먼저 확인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긴 맞는데,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식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낫다고.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 군의 합의 부호라는 것은 두 군이 영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죠? 다음에 두 군의 곱의 부호도 마찬가지로 0보다 0 혹은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두 군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꼭 등호 들어가 된다는 사실. 그지? 그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실근의 부호를 알아보는데, 자, 어떠한 두 군의 곱이 항상 0보다 작다고 하면, 오케이?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항상 확립하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음이 나오면 3번은 자동으로 생략하시면 됩니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뭐, 이 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괜찮죠? 그럼 얘를 여기서 하나 들고 선생님 넘어갈게. 어떤 예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예가 있잖아. 자,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이렇게 작을 때, 오케이? 무슨 범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얘가 알파라고 생각하기 위해 베타나 이쯤 하는데, 이거 정할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까? 자, 두 군의 합을 생각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예. 네. 왜? 음근이 크잖아.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 음이잖아. 왜 음도 조건인데 왜 빼먹어, 얘를? 언제 빼먹는 거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왜 안 알아보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커. 0도 돼. 0보다 작아. 전부 다야, 이거는. 그지? 이런 경우에 생략되는 거야. 아니면 확실하게 항상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꼭 나올 때 생략하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한 게 은근히 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음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예. 다음 두 번째는 알파, 베타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이어야지. 부호가 다르니까. 오케이? 판별식은? 성보다 크다. 그렇죠. 안 하는 거야. 얘 때문에. 두 개 알아보는 걸 어떻게 한다고? 끝난다고요. 여러분들 상황 보니까 이걸 예로 써놓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판별식은 생략. 1번, 2번, 3번은 이것 때문에 생략. 그럼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클 때는 0도 생략돼. 여기 하나 더 넣자. 네, 뭐라고 쓰신 거예요, 3번? 3번, 판별식 생략. 그리고 선생님 있잖아. 조금 수정했어. 여기 등호 넣었어. 오케이? 등호 낼 때도 판별식이 항상 어떻게 된다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돼. 오케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판별식 생략하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자, 설명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실근의 위치 판별이라는 제목은 여러분하고 지금 나하고 약속이야. 이건 선생님들마다 부르는 방식이 다들 다르지? 뭐지? 근의 분리라든가 뭐 등등등으로 이렇게 불리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의 해석이야. 2차 함수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수학에서 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떠한 이론의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 얘기 조금 들어봤으니까 따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차함수의 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어떤 이차함수가 있으면 그 이차함수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의 문제라고, 이게. 알았어? 그래서 근의 뭐 위치 판별, 근의 분리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경계값의 y 보호인데, 경계값이 뭐예요? 아직 용어 통일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하고. 자, 이런 거지. x가 1보다 클 때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때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얘기하면 1 그랬을 때 1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일종의 경계값이라는 얘기야. 이런 걸 경계값으로 본다 이거야. 자, 두 근이 1보다 크다. 그럼 1이 뭐라고? 경계값이라고. 오케이? 그럼 y보호라는 것은 y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y라는 건 당연히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y의 보호라고 표현하는 거나 함수값이라고 표현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 거야. 알겠지? 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래프 그려놓고 경계값에서 수선, x축의 수직이 되게끔 올리거나 내려서 뭐? 그래프하고 만나게 하는 거. 오케이? 그럴 때 이거의 y 좌표를 얘기하기 위해서 y 부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오케이?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여기까지? 예, 다음 이제 두 번째. 축의 위치도 알아봐야 돼. 오케이? 축의 위치도 알아보는 건데, 그럼 축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다음과 같은 함수에서 이때 축의 방정식은 이게 기본 세팅이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알아보는 방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디에 있다?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두 번째를 알아보는 방식이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됐지?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니? B는 0보다 큰. 그렇지. 만약에 두 점이면 0보다 큰 거고, 그게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으면 그냥 두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으면 항상 등으로 넣어야 돼. 그지? 그래서 근의 개수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찾아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니면 0이다 등등등을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중요한 건 이제 뭐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세 개를 다 알아봐야 되는 상황은 좀 신경이 나는 상황인 건 맞고, 그렇죠? 이건 세 개를 다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 이창에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얘기야. 얘가 x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어떤 경계값이 해라는데 이 경계값을 만약에 여기 1이었다고 쳐. 해서 만나게 했으니까 여기지? 네. 그럼 x축 아래로 내려가잖아. 네. 이제 만나는 게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항상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네. 판별식 아래로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항상 y 하니까. 보라는 게 어디로 와요? 자, 실근의 위치 판별에서 단서정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 영상을 찍습니다. 자, 실근의 위치 판별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경계값의 y 부호 혹은 함수값의 부호를 알아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면 0보다 작은 거, 여기서 y 부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한 이 y 부호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판별식인 세 번째 판별식은 생략돼요 라는 거예요. 이제 2번 생략되는 걸 좀 이따 선생님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창의 개수가 양이냐 음이냐는 그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단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 먼저 얘기합시다. 그럼 이제 전제가 뭐냐면, 자, 1번 조건에서 자, 이창의 개수가 양일 때 y의 부호가 음이 나오면 3번을 생략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이제 드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이 어떤 게 나와 있냐라고 얘기하면 x제곱 조금 확대하자. 자, x제곱은 0에 등등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제 실근의 이런 위치를 판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프를 전제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함수로 재정의를 하셔야죠. 첫 번째 제 1단계는 이 방정식을 함수로 재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함수로 재정의하게 되면 그럼 여기 이 식은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문자가 있으니까 1창의 개수나 상수함은 모르더라도 2창의 개수가 1이 돼서 이 2창의 개수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x축인데 자, 현재 여기 1이 나와 있는 이러한 값들 자, 이런 것들을 경계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 사실은 사람에 따라 용어를 좀 달리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는 경계값이라고 통일을 하십시다. 자,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경계값을 얘기하는 것은 경계값은 1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사이에 지금 1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1이 존재하려면 일단 얘네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개수가 양수가 되니까는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만족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예. 자, 그렇게 되면, 자, 1번에서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경계값에서의 y 부호라고 얘기했잖아? 아니면 함수값의 부호,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기준이 되는 이런 값들을 경계값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자, x축의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어서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요. 그럼 이 점의 y좌표의 부호를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야. 아니면 이 점의 함수값, 그거 똑같은 얘기인 거지? 의 부호를 보겠습니다. 그럼 함수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x축 아래에서 만나게 되면 y좌표가 음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함수식에다 1을 대입한 거, 그러면 1 플러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게 음이지. 뭐 사실 2차 공식 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주요한 관심은 아니니까. 자, 그냥 풀어서 여러분들이 A 범위 찾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음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음이 되면 자,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이 함수값 1의 경계값의 함수값이 반드시 x축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그래프는 뭐냐면 자, x축을 두 번 통과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두 번 통과해야죠. 왜냐하면 내려와야 되니까 x축 아래로. 자, x축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x축과는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얘가 0보다 작게 되면 항상 판별식이라는 것은 근이 항상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게 돼요 라는 얘기야.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면 자, 함수값에서 0보다 작은 게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그래프는 반드시 x축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그럼 그렇게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게 되니까 얘가 0보다 같다는 전자에서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식을 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판별식이 생략되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 생략해서 얘는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2번을 생략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왕 설명하는 김에 깔끔하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라는 조건이잖아. 그럼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 두 근 사이에 1이 있게 되는 어떤 상황 파악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1이 있는데 그 두 근이 이렇게 지금 만약에 표시됐다. 조금 다른 식으로 하자.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치자고, 두 근이. 그럼 이제 이건 분명히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함수가 동일하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그럼 아예 이런 상황도 전제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1이 있는데 딱 두 근이 어떻게 한다고? 센터. 두 근의 정 가운데에 1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럼 그때의 그래프는 역시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다음 이제 세 번째를 생각해 보면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조금 어찌 보면 첫 번째 그림과 좀 반대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서 이 지금 두 근 사이에 어쨌든 얘도 1이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지금 그려진 세 개의 그림은 어떤 거냐면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라는 이 표현에 적합한 그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러한 조건에 위배되는 그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냐면 두 번째 2번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대칭축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주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칭축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자 그래프를 정 가운데를 자르는 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대칭축은 여기는 아예 정관으로 했으니까 얘를 지나게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문제의 조건에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여기가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꼴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내면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럴 때는 1을 기준으로, 경계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대칭축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이건 아예 1일 때라고 얘기했고, 그럼 요건 마이너스 a가 1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는 이렇게 표시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소관계를 얘기할 때, 자, 1보다 작고 1이고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건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연히 이 세 개를 다 합친 a의 범위를 구하면 뭐가 돼?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그럼 부등식의 범위에서 실수 전체라는 범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라는 범위,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나와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 조건으로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좀 이해하셨길 빕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상황에서는, 자, 똑같이 1번에서 어떻게 되냐면, 2차항의 계수가 음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음이면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블록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때는 y의 보고가 양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1번을 다 뒤집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뭐 비슷하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하는데, 요번에 위로 블록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되면, 자, 여기 보듯이, 자, 이때 y 값을 생각하는데 위로 블록인 경우에는 0보다 커야지만 자, 어떻게 되냐면 x축과 반드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상황이 전제가 돼요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고가 좀 바뀌는 거,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셨길 빕니다. 다음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자, 대칭축의 위치도 똑같이 생략되는 이유는, 비록 얘가 어떻게? 이렇게 위로 블록이긴 하나, 그러니까 이 케이스, 그래프에서 다 뒤집은 그림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실수 전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생략이 가능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로 조금 이해하셨길 빌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